다만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쫙 보여주는 거지만 이 사이사이에 총알을 쏘는 경우 그거를 어떻게 그 사이에 있는 보관된 프레임에서 제대로 지원해 줄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2 발표가 있었죠. 요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RTX 40 시리즈가 발표됐다는 거죠. 4090과 4080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4090, 4080 시리즈에서만 동작하는 DLSS3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또 발전이 되어서 빵빵하게 났다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DLSS3가 이 눈속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전 RTX 시리즈가 앙페르 구조를 가진 GPU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이번에 새로운 아키텍처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아키텍처이죠. 이 아키텍처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하드웨어 구조가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DLSS를 가능케 하는 텐서코어, 그러니까 NPU에 해당하는 거죠. 뉴럴 엔진에 해당하는 이 텐서코어가 4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좀 더 제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레이턴시 줄이는 알고리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고요. 원래 세계 최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알려진 에이다 러브레이스죠. 이 이름을 딱 가져와가지고 혁신적인 GPU 아키텍처를 개발해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TSMC 4나노 공정 가져오고 트랜지스터는 760억 개 또 엄청나게 많이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GPU 그러니까 쿠다 코어를 이 20 시리즈 대비해서 70%나 더 많이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 개수가 엄청 많고 코어 개수도 엄청 많고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물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AMD의 RDNA 3가 나와봐야 알겠지만도 이 부분은 워낙 엔비디아가 앞서가는 부분이니까 저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3D 화면을 본다라는 거, 이 관련돼서는 제가 이 손흥민 콘텐츠 있죠? 게임 속 3D 원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안달공학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렌더링 파이프 단계에서 이리저리 어떤 명령어가 들어오고 게임 중에 뭐 총을 쐈다니 뭐 하니 이렇게 하면 그 그래픽을 계속 GPU가 계산을 해내서 화면에 쫙쫙쫙 뿌려줄 수 있도록 계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Shader Execution Reordering SER이라고 불리는 이 쉐이딩 작업, 파이프라인 이 단계에서 있는 이 쉐이딩 작업 때 좀 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나와있듯이 파이프라인에 이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원래 전 단계 가 수행이 되어야 그 이후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겠죠.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도 결국 이 화면에서의 빛 반사, 이 부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빛 반사가 된 것들을 하나하나 GPU가 다 처리를 해야겠죠. 그 중에서도 이 그림자가 생긴 부분 아니면 이제 빛이 반사가 덜 돼서 이제 음영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당겨서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 속도를 좀 더 늘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또 적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요거 때문에 이 레이트레이싱의 이 빡센 이 연산 자체가 2~3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게임 성능이 한 20~30%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성과가 되겠죠. 지금 오퍼레이션 개수만 봐도 기존에 있는 앙페르 구조하고는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전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효율성 있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주목되겠죠. 물론 TSMC 4나노 공정을 샀으니까 그 이전 공정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이 개선된 부분이 있겠지만도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많이 빡세게 넣어놨고도 똑같은 전력에서 저렇게나 많이 높은 성능을 이뤄낸다. 엄청난 결과죠. 그러니까 이 GPU 아키텍처의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물을 받아봐야 하고 이제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고 여러 게임을 돌려봐야 알겠지만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DLSS3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DLSS는 원래 DLSS 2.0, 2.1 쭉쭉쭉 하면서 DLSS 2.x번대로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러면서 AI를 통해서 낮은 해상도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쫙 업스케일링, 예를 들어 FHD를 4K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레이트레이싱 속도도 넓히고 프레임 속도 높이고 이렇게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DLSS3가 나온 거예요. DLSS2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안달공학 오리지널 영상에서 엔비디아 비장의 무기 저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또 FSR, AMD의 Fidelity FX Super Resolution FSR에 관련된 영상도 저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더링 파이프라인도 저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DLSS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설명드리자면은 GPU에서 이럴 때 4K, 8K 이런 거를 처리하려면은 일단 화면에 뿌려져야 할 픽셀 수가 너무나도 많죠. GPU가 고해상도로 1초당 여러 프레임, 144프레임 막 이렇게 막 보내주려고 하면은 GPU가 엄청난 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줄여. 픽셀을 4K에서 FHD로 딱 줄이면은 픽셀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줄어든 상태에서 일단 GPU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결과를 통해서 얘는 원래 이렇게 넓혀도 잘 나올 거야. 우리 약 30년 전에 이 터미네이터 2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터미네이터 2 보면 이 터미네이터가 가까이 쫙 존 코너를 쫙 보면서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얼굴인데 이거를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해가지고 AI로 해상도를 쫙 펼쳐준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처럼 해상도를 낮게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레이트레이싱 적용하고 텐서코어를 이용해서 업스케일링해서 AI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해상도를 다시 높여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GPU가 연산을 하는 부분을 좀 줄이면서
프레임 수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DLSS3는 그것보다 훨씬 더 확장이 된 개념입니다. 자, DLSS2와 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1초에 144번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 있다고 칩시다. DLSS2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 4K에서 144Hz를 지원한다. 144번 따자작 쏘아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4K에 해당하는 그 해상도 픽셀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스케일, QHD나 FHD 낮은 스케일로 일단 해상도를 낮춰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 프레임 각각을 다시 쫙 넓혀서 펼쳐주는 거예요. 펼친 다음에 이거를 계속 후보정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결과를 통해서 보정을 해주니까 실질적인 연산을 줄이면서 각 프레임마다 예를 들어 144면은 144개에 대해서 DLSS2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그런데 DLSS3는 무엇이냐? 그것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DLSS3는 DLSS2가 하던 것을 그대로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프레임의 까만색 부분 있죠? 저게 해상도를 낮춘 버전이에요. 낮춘 거를 초록색까지 쫙 펼친 거. 요게 DLSS2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걸 보면은 완전히 전체가 초록색인 두 번째 그림이 있죠. 144의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144 프레임이 나오던 게 288 프레임이 나온다. 물론 여기까지 성능이 받쳐줘야겠지만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은 사이사이에 이걸 채워넣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터폴레이션, 보관법. 이 보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이 안에 이 사이 간자, 이 사이를 보충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그냥 첫 번째 프레임, 이 첫 번째 프레임, 제일 왼쪽에 있는 프레임, 저것만 보고 엑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데이터만 보고 그 다음 거를 예측한다는 거죠. 요 차이가 뭐냐? 당연히 과거와 미래를 보면은 현재를 추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식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 전날의 하한가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상한가야. 그럼 그 사이 어둠의쯤이 오늘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히 그 사이를 보관, 인터폴레이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과거 것만 있어. 전날에 하한가야. 근데 다다음 날에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전날에 하한가 쓰면은 오늘은 하한가인지 올라갈지 모르잖아. 과거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근데 현재까지 제가 해외 아티클을 봤을 때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것도 마치 이 사이에 있는 거를 보관해서 사용한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을 본 다음에 현재를 새로 쏙쏙쏙 보관해서 끼워 넣는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이렇게 프레딕션 해가지고 추정해내면은 프레임 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DLSS3라고 보여주고요. 만약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과거만 보고 미래에 있는 거 가기 전에 그 다음 사이에 있는 거 요거를 외삽해서 엑스트라폴레이션해서 추정을 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하고 댓글로라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144 프레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GPU가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는 곳에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 게임에서 시행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배그를 하는데 총을 막 쐈는데 제가 총을 쏜 시점이 대체 이 보관된 위치에서 총을 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이 총 쏜 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일단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클릭으로 막 총을 쏴, 아니면 뭐 장비를 바꿔 순식간에 막 이게 몬스터를 썰어, 몬스터를 막 썰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게이머들이라든가 정말 이제 랭킹을 다투시는 분들은 정말 높은 고주사율의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시고 GPU도 엄청 좋은 거 쓰시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프레임 수, 이 수를 정확하게 더 높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빠르게 딱 클릭했을 때 그 클릭이 지연 시간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일단 빼놓고 생각을 할게요. 컴퓨터 안에서는 일단 내가 마우스도 굉장히 그 프로 마우스, 프로들이 쓰는 마우스로 했다고 칠게요. 클릭하는 순간 바로 CPU에 전달이 되고 CPU에서 딱 처리해서 지금 총을 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에 표현해 주세요 라고 던지면은 그 사이에 GPU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이 대기열이 있습니다. 총을 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착착착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가면은 차 기다리면서 맥도날드 이렇게 뽑듯이 가만히 기다리면서 내 차례네 내 차례네 할 때까지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GPU들이 그걸 순차적으로 굉장히 빨리 받아가지고 빠르게 처리를 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실제로 마우스를 클릭할 때와 GPU가 이걸 다 처리한 다음에 화면에 뿌려주는 시간, 물론 우리가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정말 랭킹을 다투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CPU와 GPU 사이에 이 Q를 제대로 잘 관리하면서 요걸 싱크업을 잘 맞춘, 해서 대결을 최대한 줄이고 바로바로 쫙쫙쫙 쏘아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DLSS3에 오면서 약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 이번에 사용한 DLSS3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프레임이 이렇게 있죠. 이 두 개 프레임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게 CPU를 거치지 않습니다. GPU에서 이 두 개의 정보들을, 이 모션 벡터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음에 일로 다음 이미지는
때는 과거랑 미래를 봤을 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에 예를 들어 총이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될 거야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걸 토대로 이 사이를 채워넣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어떤 명령어랑은 상관이 없이 이 둘 사이를 GPU가 알아서 처리한 다음에 레이턴시 없이 바로 쏘아주는 그런 것으로 소개를 하였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DLSS3가 만약에 이 채워진 프레임 수, 총알을 쐈을 때 이 명령어가 이 프레임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게 DLSS3가 확실히 GPU에서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CPU가 이렇게 제대로 커맨드를 잘 던져주지 못하는 CPU 바틀렉이 되는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월드, 오픈 월드에 굉장히 넓은 객체들을 다 표현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 객체들이 많아서 CPU의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CPU가 이제 버벅거리고 있어가지고 GPU가 일 좀 빨리 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DLSS3가 굉장히 효용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쫙 보여주는 거지만 이 사이사이에 총알을 쏘는 경우 그걸 어떻게 그 사이에 있는 보관된 프레임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품이 나와봐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DLSS3 같은 이런 그래픽을 보시면은 뭐 화질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근데 이 게이밍에 관련돼서 이 레이텐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아니 이 게임 이기려고 9위에서 8위 되려고 8위에서 2위 되려고 모니터 다 바꾸고 GPU 바꾸고 이러 하시는 분들이 DLSS3를 진짜 믿고 써도 되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해외 다니엘 오웬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한번 이제 그 DLSS3 결과를 가져오신 내용들이 있는데, 자, 양쪽에 있는 프레임 1과 3가 과거와 미래예요. 원래 그냥 이것만 쏘기로 된 거예요, DLSS를 키기 전에는. 근데 이 사이에 프레임을 채울 때 그래픽적으로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봉에 연결된 부분, 저 부분은 AI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니까 조금 애매하게 블러 처리가 되잖아요. 물론 144개 중에 1개 혹은 288개 중에 1개라고 하면은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별로 인지를 못하겠냐, 이거 자체는 맞아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또 아시거든요. 이거 아주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CPU의 이 객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어떤 버튼에 대한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저 어떤 모듈 해서 API로 딱 던져주는 건데 GPU에서 알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 스파이더맨 오른발에 있는 버튼 자체가 뭉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픽 자체에서 어떤 품질에 대한 것들은 마치 DLSS 1에서 2로 넘어갈 때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3도 다음 세대를 좀 기다려봐야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GTC 2022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다뤄야 하나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소비자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기술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DLSS 3에 대해서 먼저 파보게 되었고요. 제가 영상 제작 시간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부터 해외 아티클들과 커뮤니티 내용들을 다 뒤집어 엎고 파악해본 결과는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실제로 나와보고 또 여러가지 벤치마크와 테스트를 해보게 되겠죠. 근데 이 DLSS3라는 기술이 실제로 그러니까 8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 갖고 나머지 8분의 7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왜냐면 프레임 한 개 일단 넓혀서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아예 새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앞으로 향후 AI 기술로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받쳐주는 옵티컬 플로우 엑셀러레이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또 완전 이 GPU를 빵빵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대공학에서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나 다른 발표가 있을 때는 자주 다루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RTX 시리즈가 나오면 뭔가 흥분이 되긴 하지만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은 사지 않을 물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GT1030을 쓰면서 눈물을 삼키며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